강의를 할게요. 오늘은 조금 강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 그전에도 많이 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요가 볼게요. 예. 변곡 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변곡 강의. 변곡.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뭐 그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변곡. 변곡. 수학으로 말하면 뭐 인플렉션 포인트? 우리가 이제 변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죠? 뭐냐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사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죠? 이렇게 나눠볼까요?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쳐보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서부터 줄을 이렇게 쳐보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쳐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쳐보고요. 이렇게 쳐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건데 자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줄을 쳐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쳐보고요. 이렇게 줄을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쳐볼까요? 보라색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줄을 쳐보고 여기서 줄을 쳐보고 뭐 여기서 줄을 쳐볼게요. 이렇게 쳐볼게요. 그 다음에 뭘로 칠까? 이거로 칠까? 이거를 치게 되면 여기서 줄을 치고 여기서 줄을 치고 여기서 줄을 쳐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쪼개서 치게 되면 이게 틈틈틈틈 하게 되면 원에 가까워지죠. 그죠? 원에 가까워지죠. 그죠? 이렇게 원에 가까워지죠? 이게 원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나가서 계속 치면 원에 가까워지는데 이 빨간색 기준을 보면 서서히 계속 이렇게 틀어나가게 되면 계속 하게 되면 여기가 0인 자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파란색처럼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접점에서 90도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기 0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는 내려오는 기울기가 되죠. 마이너스 기울기가 되고 여기부터 올라가는 기울기는 이제 플러스 기울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변곡, 접점에서 변곡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죠. 그죠? 여기를.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뭐 미분, 순간 가속도부터 뭐 수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죠? 뭐 거기까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변화를 주는 시점은 결국엔 어떨까요? 미묘하게 바뀌는 거지 우리가 눈에 띄게 바뀌지 않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만큼 미묘하게 서서히 바뀌어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얘기는. 그래서 마이너스였는데 0으로 멈추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서 눈에 띄게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나고 나야 이게 플러스였구나 보이지 이 당시는 내리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옆으로 기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우상으로 트는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를 주는 시점이 눈에 띄게 변화를 준다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변화를 주는 이 타임에서는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바뀌어서 지나가고 났더니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더라. 이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공감되면 2번 여러분. 얘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길 원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서서히 바뀌는 거지 내 눈에 띄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하는 이 곡선에 주는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이 수학적 의미나 우리가 시각적 의미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의 어떤 그 이거랑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의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어떻다? 차이가 나는 거죠. 수학처럼 마이너스냐 제로냐 플러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이 딱 떨어지면 다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변화를 주는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개념적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서히 내려오다가 멈춘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황 대표가. 그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를 주는 시점을 저는 황 대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내려온다, 고점이 낮아지다가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를, 그래서 요 곡면에 들어갔을 때, 이 국면에 들어갔을 때 변곡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그죠? 지금까지 같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맞나요? 그러니까 이 변곡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띄게 변화를 준다면 다 돈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변곡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주는 이 타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바뀌는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변곡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변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봉에 상관없이요. 첫 번째, 변곡을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봉에 상관이 없이, 뽕이라고 썼는데, 뽕이 아니고, 봉. 그러니까, 양봉이냐, 음봉이냐라고는 봉에 상관없이, 봉의 일정한 평균값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비롯해서 가격의 변화를 주는 곡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가격의 모임에 서서히 돌아가는 그 집계의 평균을 냈을 때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요런 자리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봉변곡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변곡이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 이런 변곡을 지표 변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표 변곡.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황 대표가. 이거는 아마 어디에도 이런 강의는 없어요. 제 생각.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고 황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평균값이 뭐 이런 정도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봉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서서 이런 정도로 만들면 평균값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사실.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서서히 높아지는 요 공간의 요 자리가 우리는 지표 변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요게 이제 메인 지표냐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보조 지표냐 뭐 이거 다 떠나서 그런 각종의 흐름의 변화를 주는 그런 자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지표 변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파동 변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파동 변곡은 제가 요 다음에 빼서 다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세 번째를 넘어갈게요. 요거는 요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봉변곡이라는 말을 제가 써봅니다. 봉변곡은 뭐냐면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떤 추세선을 만들고 내려와요. 일정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봉이 하나가 여기서 변화를 주는데 이 추세를 바꿔줘. 이렇게 봉이. 이렇게. 그래서 봉의 변곡을 만들었다 해서 제가 표현을 이런 것을 봉 변곡이 아닐까라고 그냥 제가 명명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봉이 내려오다가 봉이 바뀌어버려요. 사실 이거는 봉의 변곡보다는 가격 변곡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가격 변곡. 주가의 자연스러움을 바꿨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격 변곡이 봉 변곡 이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지표 변곡은 봉이 아니고 가격이 아니라 평균에 대한 변곡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요거 세세하게 설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파동 변곡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제가 방송을 황 대표가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동 변곡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파동을 치는데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프레스가 받으니까, 압력을 받으니까 저점도 동반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서서히 멈추고 저점이 높여가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다시 얘가 올라갈 때는 파동을 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주는 이 변곡을 저는 파동 변곡이다 얘기하는 거고, 이 변곡이 일어날 때 대부분 지표 변곡도 동반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변곡이 일어남과 동시에 여기서 봉변곡도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별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서는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정의?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용어들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점만 낮아진다면 하락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멈추고 저점만 높아진다면 상승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다시 고점은 고정시키고 고점만 다시 내려간다면 다시 하락. 그러니까 사이클링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표현이 이런 데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 나는데 왜 매매를 못 하겠냐고요. 이거는 지나고 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 당시는 파동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막 이게 올라가는 내려가는지 구별이 안 돼요.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여러분? 예. 이게 내려가는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생각해 손절했더니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죠?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잡았더니 다시 내려가고. 그죠? 지나고 나니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되죠. 지나고 나니까. 예, 지나고 나니까 표현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인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매매가. 이 자리가 누구나 표현돼서 내 눈에 들어온다면 다 돈을 벌죠. 이 자리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변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로만 변화를 준다 이렇게 하지만 저거를 표현해서 얻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례를. 자, 그래서 애니능률을 가지고 요거를 5분봉으로 제가 이렇게 당겨봤죠? 한번 당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곡의 개념이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크게 여기서 요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5일은 뭐죠? 주봉의 변화. 그 다음에 20일은 뭐죠? 월의 변화. 60일은 뭐죠? 분기의 변화. 120일은 전반기, 후반기, 241선이 보통 1년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60, 분기 변화를, 이거를 크게 놓고요. 120선의 변화를 조금 그보다 적게 놓고, 240선을 좀 이렇게 낮춰서 본다면, 요런 정도의 흐름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점점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제 변화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의 변화를 줬던 이 241선의 변화를 보게 되면 얘가 서서히 내려왔다, 서서히, 그죠? 서서히 내려왔다 정체했다가 이쯤 돼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좀 봉이 분명히 이쪽으로 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잡으면 주가가 내려와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왔다. 근데 이게 잡았다? 이렇게 내려오면 나중에 서서히 바뀌죠. 그죠? 이러니까 이 변곡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지나고 나면 잘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렵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잡아야 되나?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 이게 떨어질까? 고민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잡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안 잡으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설명한 지표 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을 선택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게.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분인데 999분으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한번 늘려보지. 이렇게. 자, 늘려보면 여기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봉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바뀐 자리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구역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표현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다 바뀐 부분, 이렇게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바뀐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자연스럽게 바뀐 부분, 이렇게 내려오다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 바뀐 부분, 뭐 이런 순서대로 한번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느낌이 확 안 와요. 그죠? 안 오죠. 그죠? 네, 안 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999분은 780분 정도가 일봉 정도 되는데 999일 정도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되죠. 이틀도 안 되죠. 하루 반나절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냐? 큰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표현하는 월봉 정도의 흐름을 한번 봐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월봉 정도의 흐름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월봉이잖아요. 한번 땡겨봅시다. 이렇게 땡겨보면 월봉의 대흐름을 바꾸는 자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바꾼 자리는 이제 봉이 바뀌면서 확 돌아갔죠. 그죠? 여기도 볼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 빨간 봉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봉의 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넓게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얘도 표현하기를 2016년서부터 2017년, 2018년까지 한 2년간의 하락을 지속하다가 여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주가의 변화가 한 번은 올라가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봉의 변곡이 갖던 의미도 상당히 크고 이 변곡을 달리 표현하면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을 멈추고 이제 저가를 넘치고 그 흐름의 변화를 줄 때 우리는 봉 변곡과 파동 변곡 그리고 수행적으로 따라오는 지표 변곡들이 상당히 어울리는데 우리 눈에 바로 지금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후행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상당히 후행 매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알고 모르게 우리는 모두가 후행적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넘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니까 넘어가니까요. 그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기 시작을 할 때는 어쨌든 시세를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보임을 알 수 있죠. 그죠? 눈에 띄게 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봉변곡과 파동변곡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봉변곡은 큰 그림의 의미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파동변곡은 단기적 변화에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 변곡은 약간 수행적인 표현이 많죠. 왜냐하면 평균을 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거는 가격의 변화를 줄 때 변곡. 그 다음에 지표 변곡은 어떤 거죠? 평균을 내다 보니까 후행적으로 지나고 나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무게감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언젠간 표현했듯이 이걸 보게 되면 지표 변곡 중에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120분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한번 보면 언젠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 자리에 있는 요 가격 지표 중에 여기 테마 이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느리게 표현됩니다. 이거 무게감이 엄청나게 느리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는 한번 그 흐름이 바뀌면 쉽게 휙휙 돌아가는 지표는 아니다.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설명을 들어가면 여기 딱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3중 지수 이등 평균이 나옵니다. 그죠? 무게감이 평균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게 테마죠. 테마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는 훨씬 느리게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바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곡의 변화의 시점을 보게 되면 이렇듯이 지금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말씀드리듯이 첫 번째 변곡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 뭐죠? 지표 변곡. 요거는 특징적으로 무게감은 상당히 좋으나 그러니까 이건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 정도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무게감에 대한 표현이 보통 61스는 이상이 정도 됐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무게감이 표현되니까 전 적어도 분기별로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봉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봤듯이 좀 멀은 거 있죠. 상당히 기간이 멀리 봤을 때 그죠? 흐름의 변화를 준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 변곡을 이야기할 때 황 대표가 늘 쓰는 이야기 중에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점이라고 하는 기준이 파동 변곡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저점을 다시 깬다는 것은 변곡이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장 대표가 이 변곡 강의를 오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어떤 분들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내려와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변곡이 일어나기 전인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저점이라고 예측되는 곳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나 아직 누가 돈의 흐름을 상승으로 돌리지도 않은 진행형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바닥일지 않을지는 지나고 나야 하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위험해지죠.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점이 같은데 여기가 저점이 같은데 여기 저점이 같은데 계속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무한 물타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상패로 돌아가는 그 흐름 자체를 감을 못 잡아내게 되죠.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는 거고 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자리에서 변화를 줘서 누군가 지지를 하고 누가 그 돈의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표를 바꿨든 봉을 바꿨든 파동으로 변곡을 바꿨든 그 돈의 흐름이 내려오기만 하던 돈의 흔적을 상승으로 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요 두 가지, 요런 부분들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점 매수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죠. 가장 저점에 잡는다는. 그러나, 저점을 잡아낸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지나고 나야 알지만, 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무게의 방향을 우상으로 틀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가 되는 거죠? 돈에 들어왔던 흔적을 세상에 알려준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곡 매매 하는 것도 의미는 굉장히 큰데, 어떤 파동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실 겁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곡 요거 한번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